만약 2026년에 우리 경제에 말 그대로 유동성 폭탄이 터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이 좀 충격적인 전망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우리 돈의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분석할 자료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거거든요. 2020년은 유동성 폭탄으로 정의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에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이 풀리면서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디서 온다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의 지갑,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미래의 유동성 폭탄,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지금 우리가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내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 말이죠. 다들 느끼시죠? 처음엔 그냥 커피값 올랐네 정도로 시작됐는데 어느새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스러워지고 이젠 내 집 마련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시간이 갈수록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게 세대 간의 차이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 때는 가능했던 일들이 왜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정말 놀라운데요. 1971년에는요. 중위소득의 약 20배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무려 48배가 넘게 필요합니다. 월급은 한 6.6배 올랐는데 집값은 16배 넘게 폭등한 거예요. 이 숫자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 간다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단순히 물건값이 비싸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이 돈의 구매력 자체가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돈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 새로운 돈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을 찍어낸다고 하면 이런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세상의 돈은 대부분 인쇄기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 위에서 그냥 디지털 숫자로 만들어져요. 바로 이 현대적인 돈 생성 방식의 중심에 양적 완화, 우리가 흔히 QE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발행해요. 그럼 두 번째로 중앙은행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 허공에서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냅니다. 키보드 몇 번만 두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새로 만든 돈으로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돈이 은행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이 숫자 하나가 딱 보여주는데요. 40%.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0년 팬데믹 이후에만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미국 달러의 거의 40%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잠시만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대하게 풀린 돈, 그럼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좋아요.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익은 대체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평가절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시소 그림처럼요. 새로 풀린 돈은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가격을 막 밀어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현금이나 예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통제하고 사실상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분석 자료는 비트코인이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 정말 극명하게 다르죠? 한번 보세요. 왼쪽의 명목화폐는요,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틀 수 있는 말 그대로 무한한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비트코인은요,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아주 굳게 잠긴 금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이걸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여다보는 투명한 가계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거래 기록이 전부 공개되고요. 한번 기록되면 그 누구도 이걸 고치거나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절대 바꿀 수 없는 규칙이 바로 이 숫자 2100만 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이고요. 이 규칙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돈이 무한히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과연 유한하다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